1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다음 사랑은 좀 이미 가까이 있겠다. 좀 이런 가능성이 좀 크게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좀 일상생활의 어떤 반경 이런 거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자주 가시는 곳, 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곳, 또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일단 여러분보다는 이제 상대방이 먼저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지금 보시면 이제 상대방 카드에 호크 카드, 이 매를 상징하는 동물이 나와 있고,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한 남자가 이제 여자들한테 다가왔는데 그 중에 한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이제 두 분 사이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자리로 두고 뽑은 카드인데, 지금 보시면 상대방이 등 뒤에 꽃다발을 숨기고 있거든요. 둘이 하는 얘기는 그냥 좀 평범한 얘기, 일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는 속에 호감을 품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무용수가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딱 이 사람한테만 말을 걸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딱 여러분한테만 관심을 먼저 가지게 될 거고, 또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아까 보셨던 이 매 카드, 이 매는 원래 높게 나는 동물이고 날아다니면서 땅에 있는 동물들이나 사람들 또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또 지켜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 자리에는 호랑이로 표현돼 있거든요.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제 매를 먼저 알아보는 거 이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궁합적인 차원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멀리서 이제 여러분을 한동안 지켜보게 되고 먼저 호감을 갖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때를 기다렸다가 땅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호랑이인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1번 분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 존재, 또 이 사람의 마음, 여기에 대해서 초반에는 좀 알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호랑이는 하늘을 자주 보면서 뭐 새가 날아다니는 건지 뭐 어떤 새가 있는지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의 다음 사랑, 이 상대방, 이 사람은 여러분은 이분을 초반에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의 이상형이랑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 이상형에 완전히 가깝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계속 하늘을 보면서 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거든요. 매가 날아오자마자 저기 매가 오고 있다. 내가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사실 호랑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역학관계 자체가 두 분은 이제 상대방이 더 오래 지켜보게 되고 타이밍을 기다려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땅에 내려오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1번 분이 먼저 좋아한다거나 여러분이 먼저 관심을 가진다거나 이런 흐름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또 이분의 이미지를 읽어보면 지금 은둔자 카드, 또 완주 시종, 또 바보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미지 자체가 여러분보다 좀 어려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정말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어요. 또 연애 경험은 좀 많지 않은 편이고 좀 조용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않는 편이고 혼자 있는 시간 더 좋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나 취향들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고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좀 그런 면이 강하게 보이거든요. 두 분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이 더 활발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더 편하게 어우러지는 여러분이 좀 더 사교적이고 리더십도 더 있는 편이고요. 이분이 봤을 때 1번 분이 그 어떤 모임이나 조직 안에서의 비타민 같은 존재, 여러분이 좀 사랑스럽기도 하고 좀 중재를 잘하고 분위기를 잘 끌어가는 면들, 성향적인 그런 매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분의 먼저 눈에 띄게 되고 1번은 진짜 어디 가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다.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이 가게 되는 좀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또 물론 지금 이미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매처럼 상대방이 여러분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데서 등장할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하늘을 올려봐도 지금 이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시점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사를 갔다, 뭐 이직을 했다, 뭐 어디 모임에 새로 나갔다, 뭐 학원에 등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동수에 맞춰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호랑이가 잠깐 멈춰 있는 사이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상대방이 이동해서 날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머리 위를 날면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죠. 사실 호랑이나 매나 둘 다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정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동하면서 만나게 될지, 또 아니면 두 분 다 동시에 이동을 하다가 어떤 접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호랑이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늘을 계속 보면서 언제 이 매가 나타나나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호랑이는 땅속에서의 삶, 땅에서 막 뛰어놀고 막 숲에서 사냥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1번분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사랑을 찾으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더 없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차피 에너지 흐름 자체가 상대방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닿게 되는, 전기 생각해보면 이제 플러스의 전하가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게 전류의 흐름을 말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마이너스 입장에서 계속 전하들을 플러스로 보내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물이 흘러가는 것도 생각해보면 중력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당연한 건데, 그 흐름 자체를 거꾸로 막 거스르려고 하면 에너지를 진짜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바람이 또 파도가 있을 텐데 그게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들 거고, 자연스럽게 운명 입장에서 두 분을 만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운명책에는 이 다음 사랑의 흐름이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분은 오히려 나는 다음 사랑을 할 때 내 눈에 먼저 들어와야 돼. 뭐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돼. 내가 먼저 호감이 생겨야 돼. 뭐 이런 생각들, 이걸 약간 내려놓으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사랑은 여러분이 주는 사랑보다는 여러분이 받는 사랑에 더 가깝다고 보여요. 그런 에너지 흐름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대신 호랑이가 봤을 때 매가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 수는 있잖아요.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어떤 이상형, 뭐 기준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건 좀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뭐 외면한다든지 뭐 사랑의 가능성 같은 거를 제한하는 거, 이런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호랑이는 매를 처음 봤을 때는 멀리서 보다 보니까 진짜 능력이나 어떤 매의 매력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매를 처음 볼 때는 좀 멀리서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진짜 능력이나 매력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첫인상이나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좀 다음 사랑의 진짜 힘, 그걸 제대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다음 사랑은 일단 이분이 좀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다음 사랑을 상징하는 이분을 말하는 카드에 골든에그, 이 황금알 카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거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거미줄을 쳐두는 그런 거미인데, 그 거미줄에 원래는 그냥 곤충들이 걸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곤충이 걸리는 게 아니라 황금알이 걸린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가 지금 두 분 사이에 좀 결정적인 장면, 이걸 보여주려고 뽑은 카드인데, 지금 보시면 남자가 여자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지나가고 오고 가는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원래 그림에 소질이 있었을 거고 충분히 기술을 익혔을 거고, 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나와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실력을 갖췄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또 실력을 믿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도 나를 좀 매력적으로 그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를 그려달라고 이제 모델이 되어준 거죠.
또 원래 이제 황금알 카드의 키워드는 좀 잠재력, 또 창의력 이런 뜻이 있어요.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또 얘가 이제 나중에 닭이 되면 또 똑같이 황금알을 여러 개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와 어떤 명예의 생명력이 강하게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들을 연결해 보면 여러분의 다음 사랑 상대방이 실제로 뭐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크고요. 꼭 그게 예술이랑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창조적인 것들, 어떤 전문적인 지식,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다. 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아직은 알이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돈,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황금알은 지금 투자의 시기를 말하는 거지 그걸 회수할 때는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어요. 돈이 급해요. 막 그래가지고 이 황금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사실 이 황금알이 닭이 돼서 다시 또 계속 황금알을 낳을 건데 지금 팔아버리면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은 내가 가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에 정말 보이는 이익이나 어떤 현재의 급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후회하겠죠. 또 지금 이 그림 그리는 장면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은 그냥 광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냥 약간 무명 화가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진짜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해지면 이때의 그림들 약간 초기 활동기의 그림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엄청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들을 연결해 봤을 때 이번 분의 다음 사랑, 이 상대방 진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이번 분께서 딱 처음에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렇게 되면 이분의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또 지금 이번 분 말해주는 카드로 거미가 나왔잖아요. 거미는 굉장히 촘촘하고 튼튼하게 거미줄을 설계하고 거의 또 설계하면서 바로바로 거미줄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만큼 판단력이 빠르기도 하고 생각 자체가 빠르고 똑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미는 거미줄 만들 때 틈을 좁게 만들면 아주 작은 곤충이 걸려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크기의 곤충을 타겟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폭을 다르게 만들 수 있죠. 또 이제 너무 그렇다고 촘촘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변 공기의 어떤 습도 이런 거랑 맞춰서 거미줄의 어떤 탄성이나 폭도 조절해서 만들어요. 너무 촘촘해서 무거워지면 무게가 늘어나니까 이제 늘어지겠죠? 그리고 또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이제 거미줄의 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쫀쫀하게 매달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아마 이제 주변 환경을 빨리 파악하는 거,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센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내가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딱 보면 아는데 이 사람은 황금알이 아닐 거야. 매력이 없어. 나랑은 안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실 황금알 카드나 이 마지막에 동전 6번이나 이게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로맨틱하다든지 뭐 마음을 흔들거나 이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조금 좀 묵혀둬야지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오늘 조언 카드에 풍요의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풍요는 일단 첫 번째가 금전적인 여유로움이고요. 두 번째가 마음의 여유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잘해지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풍요는 이제 몸과 마음, 이런 물리적인 부분이랑 정신적인 부분이 다 여유롭다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번 분 경우에는 다음 사랑에서는 내가 이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풍요로 갈 거다. 몸과 마음이 진짜 편해질 거다. 금전적인 것들은 특히 먼저 당연히 진짜 채워질 거다. 그런 미래가 보인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분의 이미지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칼 3번이랑 은둔자가 나와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 상대방이 이제 칼 9번이랑 러버스가 나와 있어요. 이런 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상대방이 이제 이번 분을 보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마음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좀 도망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좀 날카로운 평가를 한다거나 이분한테 좀 차가운 표정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너무 좀 딱딱해 보이는 이미지
나 이런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또 뭐 규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 어떤 기준을 만들고 어떤 선을 넘을 수 없어.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보여주시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내치려고 하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나를 안 맞는 거라고 좀 사인을 보내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꽤 먼저 초반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상대방이 만남 초반부터 포기하게 될 그럴 가능성으로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물론 이분한테는 마지막에 러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을 잡으려고 할 거고 또 설득하고 싶은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은둔자 카드도 사실 산 위에서 혼자 수행의 길을 걷는 수도자를 말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깊은 지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글로 남기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은둔자의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게 다 사라지겠죠. 죽고 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은둔자 카드는 영원한 은둔 생활을 말하지 않아요. 일부러 어느 정도 사람과의 거리감을 유지하긴 하지만 은둔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지혜를 얻으러 가는 거고, 사람들과의 단계를 아예 단절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 수행의 길을 대신 걷는 거고,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삶의 희망을 말해주고 또 목적의식, 어떤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더 약간 종교인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은둔자 카드 자체가 언젠가는 세상으로 내려와야 한다,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물론 칼 3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번 분들께서 좀 과거에 좀 사랑을 통해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부정적이어서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이 사람의 과거 소문 이런 걸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지금 황금알로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은 또 구구절절 여러분한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황금알은 원래 좀 리액션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깨고 나와야 황금알이 닭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나와라 한다고 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실 두 분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오해하는 거, 이런 거 갈등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허용하고 뭐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지 좀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또 워낙에 여러분이 거미줄이 있기 때문에 틈 간의 간격, 조절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어떤 언덕을 두 분이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기다린다면, 여유를 가진다면 이어질 수 있을 거고, 상대방의 잠재력을 여러분이 기다려주고 좀 끌어올려주고 끄집어낼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여러분이 또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갈 수 있는 본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어떤 뮤즈의 역할 이런 걸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보내게 되는 어떤 뜨거운 열정이나 애정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져요. 먼저 두 분의 궁합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공작새를 가지고 오셨고 상대방은 곰카드가 나왔거든요. 두 존재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성질이 다른 면이 있겠죠. 일단 공작새는 몸이 가볍고 얘는 새니까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곰은 반대로 무겁고 심지어 얘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에요. 또 둘이 먹는 것들도 굉장히 다르죠. 딱 봤을 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좀 직관적으로 더 드러나는 합에 속하거든요. 아마도 3번 분의 다음 사랑, 딱 두 분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점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외모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다든지 체격이 확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하는 업계나 공부하는 분야, 전공 분야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거의 우리 사이에 접점은 별로 없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다르다, 고향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코드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합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아예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도 와 되게 신기하다, 놀랍다, 새롭다 이렇게 여기는 부분, 와 저쪽 세상은 좀 새로운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짜릿한 자극이 되는 그런 합이거든요.
두 분의 각자 이미지 자체가 워낙에 강렬하기 때문에 시선을 서로 잡아들게 되는, 좀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일단 고민 상대방이 3번분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작새가 외모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이 카드의 공작새가 보여주는 것처럼 좀 눈빛에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타일에 눈이 간다든지, 이분이 생각하는 어떤 외모적인 이상형 포인트, 그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또 공작새는 날개를 딱 이렇게 폈을 때랑 펴지 않았을 때랑 완전히 보여지는 매력이 다르거든요. 3번분이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있을 때 태도, 그때랑 또 연인일 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간격이, 갭이 클 수도 있고요. 평소에는 그냥 약간 무난한 스타일, 약간 묻혀가는 그런 대화법이나 관계를 가지고 계신데,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막 유머 코드가 확실히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작새는 약간 자체가 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또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요. 곰이 봤을 때는 언제 이렇게 날개를 펼지 접을지 그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공작새인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곰이 가지고 있는 좀 묵직함, 또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좀 한결같은 모습, 공작새랑 반대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이 될 수 있어요. 또 곰은 좀 효율적으로 겨울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운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은 시간이나 금전 같은 걸 다룰 때 아주 유연하게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들, 또 어떤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요. 물고기를 잡을 때 이게 진짜 타이밍을 잘 맞춰야 사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반대인 면들이 진짜 더 강렬한 합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3번분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의 다음 사랑이 나랑 비슷한 면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면 실제로 이분을 만날 가능성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탐색해 보시는 게 이 사랑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또 결정적으로 곰의 매력은 좀 안정성에 있거든요. 사실 공작새는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주변 환경을 좀 빨리 파악해야 되고 경계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작새가 실제로 꼬리가 길기 때문에 높이 날지를 못하고 꼬리가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도망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작새가 키워야 되는 생존 능력이 빠른 상황 판단력이에요. 최대한 진짜 빨리 주변의 위험 신호를 알아채야 되고 감지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나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높은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작새는 위험이나 변화를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변화라는 게 예측이 안 되는 게 변화인데, 예측할 수 없는 건 이 공작새 입장에서는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죠. 실제로 3번분 성향이 그러실 수도 있고, 다음 사랑을 만나는 그 시점에 이렇게 공작새처럼 경계심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상대를 생각할 때도 좀 예측 가능한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곰이 진짜 딱 맞춤이에요. 반대로 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공작새가 아름답기도 하고 우아하고 일단 시각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보호 본능 이런 것들을 자극해요. 결국 서로가 가지지 않은 것들이 매력으로 두각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 심리에서도 데빌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나랑 등을 돌린 사람, 반대인 사람에게 결국 연결되고 끌리게 되고 아주 치명적인 매력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런 흐름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인 것 때문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곰도 사실 원래 고민이 많고 생각이 깊거든요. 처음에는 스파크가 한번 일어나는데 막상 연인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조금 시간적 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조금 지내봐야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으로서의 시작에는 좀 시동 거는데 오래 걸린다고 느낄 수도 있고, 두 분은 약간 썸 타는 기간도 길 수 있거든요. 그래도 결국에는 상대방이 칼을 뽑게 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가 이제 두 분의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데, 두 사람이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연주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는 각자 다른 스킬, 다른 음계를 연주하게 될 거예요. 이 남자는 이제 낮은 음을 치게 될 거고 여자가 높은 음을 치게 되겠죠.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음을 치는데 그때 연주에서 화합이 있을 거고 화음이 있겠고 결국 이 둘의 목표는 하나의 곡을 조화롭게 연주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두 분이 진짜 다른 면들이 강하겠지만 그게 결국 하나의 합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연주를 하는 중이 아니라 성급하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연주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 손을 잡고 있고 눈을 마주보고 있고 서로의 박자 감각들을 맞춰가고 토론하고 있죠. 사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커플운으로 봤을 때는 좀 같이 뭐 사업을 한다, 뭐 아니면 통장을 합친다, 집안일을 나눠서 한다, 뭐 집에 어떤 대소사 같은 거를 같이 치러낸다, 같이 여행을 간다, 뭐 어떤 일을 같이 한다, 미션을 수행한다, 뭐 이직을 같이 한다, 같은 학교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협동, 협력 이런 장면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게 되거든요. 그런 맥락을 3번 분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카드가 강조하는 게 이렇게 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서로 속도를 맞춰가는 게 핵심이다. 이런 조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둘이 같이 연주한다고 하면 내 박자만 맞춰가지고 내 속도대로만 연주하면 이게 곡이 절대로 같이 잘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합의도 해야 되고 서로 배려도 해야 되고 또 연주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연결돼야 되고 계속 맞추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죠. 어떤 날은 3번 분께서 아니 나만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에너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울어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한 번 양보하시면 상대방이 그걸 잊지 않을 거고 반드시 또 자기가 한 번은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에너지로 돌려주게 될 거예요. 절대 곰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공평한 관계가 될 것이고 또 서로 다른 점들을 주고받는 것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합이 만들어지고 창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좀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조화로운 연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다음 사랑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상대방을 향한 마음들 또 어떤 애정이나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막 반짝거리는 눈빛을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이 사람 정말 너무 좋고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완전 최고예요.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오늘 4번 고르신 분들은 연애를 하고 또 사랑을 하실 때 약간 여러분만의 포인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 외모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성격이나 어떤 스타일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요. 딱 여러분이 보면 꽂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눈에 이 사람이다 좀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그렇게 진행되는 사랑의 모습이 있겠다고 보이고요. 아마 많은 4번 분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해도 나는 4번 당신이 마음에 들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포인트가 없으면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편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까지 4번 분의 사랑이 좀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진짜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로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이런 것들을 좀 마음 깊이 아니면 속마음 속에서 진짜 깊은 곳에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나를 진짜 좀 꽂히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너무 운명론을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눈이 특이한가?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원래 사랑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4번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4번 분을 상징하는 카드로 상어가 나왔고 또 여러분의 처음 심리를 말하는 카드도 이제 힘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상어 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통 좀 자기만의 취향과 특성이 좀 강한 편이고 호불호가 있어요. 또 워낙에 좀 똑똑하고 좀 예리한 날카로운 관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어를 만족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이 까다롭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내가 상어를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4번 분들이 진짜 친한 사람, 진짜 맨날 만나는 사람, 이렇게 편한 관계. 여기서는 이빨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날카롭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진짜 좀 편하게 대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막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빨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좀 경계하시는 편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상어는 워낙 이성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어떤 심경의 변화 같은 거를 낯선 사람에게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4번은 조금 차가워 보인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특히 이성의 입장에서는 좀 속을 알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상어가 자기 입장에서 막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무섭게 하려고 아닌데도 다른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또 막 도망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4번 분께서 원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상어의 에너지를 풍기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처음에 4번 분 봤을 때 좀 차가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좀 이런 거리감도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상대방을 말하는 카드로도 지금 굴 카드가 나왔거든요. 상어랑 똑같이 둘 다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 어떤 환경적인 맥락이 같을 거예요. 뭐 전공이 같을 수도 있고, 나이나 고향이 비슷할 수도 있고, 배경이 비슷할 수도 있고, 살아온 문화 같은 게 비슷할 수도 있죠. 근데 상어는 이제 활동 반경이 워낙에 넓어요. 굉장히 유연하게 다니고 이리저리 막 자유롭게 다니죠. 근데 굴의 경우는 보통 이동을 잘 안 해요. 하나 바위를 딱 정해가지고 그 바위에 붙어서 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분보다는 상대방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차분한 편이고, 이분이 오히려 변화를 좀 두려워하고 어떤 고정관념들이 강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상어인 여러분도 막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상어는 동물 중에서는 보수적인 편에 속해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둘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굴이랑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더 사교적이고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지는 그런 차이는 있겠죠. 상어가 굴을 봤을 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상대방을 봤을 때 생각해보면 이 굴은 워낙에 좀 비밀스러운 면이 있어요. 겉껍질이 딱딱하거든요. 좀 생각 자체는 굉장히 심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철학적이거나 좀 예술적인 감성들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상어가 봤을 때는 저 껍질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호기심이 커지겠죠. 좀 이런 경향성과 파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4번 분이 먼저 호감을 가지게 될 거고,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말을 걸고 같이 뭐 해보자, 이렇게 제안한다든지, 일단 표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이제 두 분의 심리 흐름에서 여러분은 칼 5번이 나왔는데 같은 자리에 상대방이 칼 7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5번이랑 7번이랑 다 칼 카드는 어쨌든 생각을 말하고 좀 아이디어나 보이지 않는 관념들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숫자 7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분이 좀 전략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카드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배신을 한다든지 몰래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칼 5번도 부정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뜻을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흐름을 생각해보면 두 분 다 어떤 서로 비즈니스 관계, 서로 정말 공적인 관계, 그렇게 처음 서로를 바라보고 연락하고, 이게 지금 둘 다 감정이 빠져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걸 숨겨야 되고 좀 비밀로 붙이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또 오늘 두 분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분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커플이 있는데 뒤에 이제 관람차가 돌아가고 있죠. 커플이 관람차를 등 뒤에 두고 관람차를 타지 않고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 이 관람차가 사실 놀이공원에서 핵심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타러 갔는데 두 사람만 지금 몰래 빠져나온 거죠. 이런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두 분이 약간 뭐 사내 연애나 약간 금지된 사랑,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정한 시간이나 공간 안에서는 비즈니스 관계인 것처럼 행동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둘의 관계를 숨겨야 할 수도 있어요. 뭐 둘만의 시간을 따로 빼서 몰래 만나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두 분이 뭐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야 한다거나, 뭐 회사에서 모임에서 약간 연애하면 티내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뭐 학교에서 연애하는 게 알려지면 좀 곤란해진다거나 좀 이런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이제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되고 좀 주목받으면 안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원래 이제 사랑이라는 게 장애물이 있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좀 더 애절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두 분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고 더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또 오늘 마지막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이 완즈 8번이 나왔고 이 카드가 이제 빠른 결단, 어떤 실행력 이런 걸 말하는데 상대방은 컵의 여왕이 나왔거든요. 얘는 좀 의견을 따라가고 수용하는 차원이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래도 이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이 더 주도권을 가져가실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회사 안에서는 비밀로 하자 좀 이렇게 결정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단속시키고 비밀로 잠궈두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점에 가면 우리가 이제 관계를 오픈하자 이런 걸 여러분이 결정하게 될 수도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행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건 상호가 훨씬 더 크겠죠. 그만큼 또 여러분이 이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할 만큼 상대방이 매력적인 사람이다. 좀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 사랑에 진짜 4번 분이 아주 푹 빠지게 된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다음 사랑은 일단 에너지가 좀 원만하게 흘러가고 아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고요. 음과 양의 어떤 균형이 잘 맞아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생각했을 때 모든 것들은 다 음과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제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뭐 음적인 사람, 양적인 사람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100% 음만 가지고 있거나 100% 양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 안에 음과 양이 어느 정도씩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심리 검사할 때 뭐 MBTI 검사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이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이런 것들 먼저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아예 내향적인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고요. 내향형이라고 하더라도 외향적인 게 아예 정말 0인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 이제 좀 더 많이 치우친 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외향적인 게 조금 더 많다. 아니면 외향적인 게 훨씬 좀 많은 편이다. 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좀 내향적인 편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외향형 중에서도 더 외향형인 사람이 있을 거고 외향형이지만 나름 내향적인 면도 좀 큰 분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뭐 성격의 일부분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극단적인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 편향이 되어 있는 거죠. 아마 5번 분이랑 상대방 두 분 다 약간 그러실 거예요. 두 분 다 극단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좀 이런 면이 있으실 거예요. 굳이 두 분을 따져서 봤을 때, 두 분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더 내향적인 편이라고 보이고요. 상대방이 지금 치타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분이 좀 더 외향적인 면이 강하겠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사실 서로의 특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블랙에그도 외향적인 면이 있고 치타도 안으로 파고드는 면이 있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인 성향이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비슷한 결은 가지고 있는데 그 결이 약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원재료는 같은데 그게 좀 다르게 가공되는 좀 그런 모습이. 우유랑 치즈랑 원래는 같은 원료에서 왔는데 과정을 다르게 거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음식이 되잖아요. 어떤 물질의 상태 이제 화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우유가 액체고 치즈가 고체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우유에 그렇다고 치즈를 딱 뭐 한 조각 잘라서 넣었을 때 원래 재료가 같으니까 바로 녹을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섞이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 같은 원료에서 왔는데 나와 있는 모습은 다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두 분도 같은 부분이 있을 건데 실제로 딱 보았을 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코어인 부분, 이거는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내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의 어떤 부분은 같은데 뭐 이걸 알아보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취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두 분이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든지 뭐 생각의 흐름, 가치관, 뭐 패턴이나 사고방식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5번 분 경우에는 일단은 딱 처음 봤을 때는 좀 와닿지 않는데 이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게, 치타가 더 빠르니까 그냥 지나가게 두시지 않는 거.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다고 보여요. 또 두 분의 궁합을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이 블랙 에그가 나왔잖아요. 블랙 에그는 진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 안에 거의 뭐 상상 속의 동물, 드래곤이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상대방은 치타가 나왔어요. 치타는 저돌적이죠. 더 속도가 빠르고 결단력이랑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을 딱 놓고 봤을 때,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더 외향적이고 막 사랑에 관해서는 아주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이 있는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은 아직 아래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정적이고 고요하고 안정적인 편이죠. 근데 블랙에그는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거든요. 약간 보물찾기 했을 때 나오는 보물 같은 아주 깊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숨겨진 보석이 있다. 좀 이런 힘이 있어요. 어디서도 쉽게 찾을 수 없고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니까 치타가 진짜 보물찾기 한 것처럼 아주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약간 여러분이 블랙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데 치타인 상대방이 블랙홀로 오히려 스스로 달려들어가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한테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 연락을 먼저 한다든지 뭐 만나자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가능성이 좀 크겠다고 보이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분의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데 지금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뱃놀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또 두 사람이 뱃놀이 하려고 복장을 준비하고 양산도 준비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죠. 또 그리고 남자는 모든 걸 준비했다. 뭐 3장의 새를 담아서 준비했고 그걸 보여주면서 여자가 아주 행복해졌죠. 이 모습을 보면 두 분도 좀 이런 장면으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뭐 상대방이 우리 뭐 어디 바람 쐬러 가자, 뭐 가까운 데 산책 가자, 뭐 아니면 가볍게 우리 대화를 하자,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아마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데이트 비슷한 걸 신청하는구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직감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옷을 이제 차려입고 뱃놀이를 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상대방이 어떤 특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고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프로포즈 같은 멘트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장면이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옷을 입고 왔으니까. 근데 새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다. 마음에 진짜 확 와닿아서 내가 고백을 받을 줄 알았지만 뭐 이런 고백은 처음 받아본다.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두 분 심리에서도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을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동전 시종이 나와 있는데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자마자 나는 그냥 동전을 본 게 아니야. 태양을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분은 진짜 여러분을 보는 순간 자기 어떤 이상형의 포인트가 여러분한테 있어서 아니면 딱 어떤 부분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블랙홀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태양 카드가 나왔을 때는 과거까지가 이제 밤이었거든요. 이제 막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애가 그동안은 좀 어두웠는데 이제는 태양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같은 확신이 다른 데서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당연히 뭐 먼저 연락도 하고 싶고 빨리 친해지고 싶고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런데 치타가 워낙 이제 속도가 빠르고 태양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두고 보고 싶고 좀 주저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다음으로 여러분이 정의 카드랑 또 완전 7번이 나왔는데 이 두 카드가 다 막 마음을 금방 열고 오픈하고 막 다가오는 상황을 즐겁게 맞이하는 좀 이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좀 주저하고 방어하고 감정을 빼고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고 좀 그런 차원이 더 강해요. 이런 흐름이 나온 걸 보면 5번 분이 처음에는 확신이 잘 안 설 수도 있고 우리는 좀 너무 다른 점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 이 사람의 속도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연애는 일단 빨리 시작될 수 있지만 태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또 치타도 그만한 확신 없으면 원래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막 원래 타고난 바람둥이도 아닐 거고 진짜 자기 마음에 이 사랑이 진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도에 대해서도 내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 자신감 있어. 이런 것도 보여줄 거예요. 다음 사랑은 그래서 그런 좀 저돌적인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상해 두시고 이번에는 그런 사랑도 한번 충분히 만끽해 보시고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